영화 속에서 주인공 형제들에게 아버지처럼 조언을 해주는 분은 마르셀 아저씨였는데요. 이분은 영화를 전공한 영화배우이기도 하지만 와인 생산자 집안에서 태어난 실제로 현직 와인 생산자이기도 합니다. 바로 테이블 위의 와인 도멘홀로의 주인으로 본명은 장 마콜로입니다. 영화 정보를 찾아보면 그는 이 영화의 각본에도 참여합니다. 그래서인지 그의 삶이 주인공의 스토리와 굉장히 비슷한데요. 영화 스포일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영상에서는 그의 삶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부르고뉴 와인에서 찾은 인생 속 와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채소나 과일처럼 포도도 친환경으로 재배할 수 있고 그런 포도로 만들어진 와인은 와인병의 뒷레이블의 인증마크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살균제를 뿌리는 장면으로 위 영상에서는 완벽하게 차단되는 특수한 옷을 입고 있고 아래 영상에서는 일상복을 입고 작업하고 있는데요. 위에서 사용된 약은 인체에 해가 될 수도 있는 화학물질인 반면에 아래에서는 친환경으로 만들어진 약품을 사용해서 인체에 해를 끼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친환경으로 와인을 생산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우선 영화 속 와이너리에서 사용한 방법은 바이오다이나믹으로 달의 주기가 자연 생태계에 영향을 미친다는 철학에 기초합니다. 점성술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바이오다이나믹 달력의 뿌리의 날, 꽃의 날, 잎의 날, 그리고 과실의 날에 기초해 포도 재배를 하게 됩니다. 믿거나 말거나이지만 와인을 마실 때에도 꽃 또는 과실의 날이 더 맛있다고 합니다. 또 다른 친환경 와인의 예를 하나 더 들자면 제가 개인적으로 추천드리는 국내 마트에서 4만원 중반대에 구매 가능한 와인 뿌삐유가 있습니다. 화학 비료를 사용하지 않는 오르게닉 와인으로 뒷 레이블에서 유럽연합의 오르게닉 인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채소나 과일의 친환경 마크는 다양하듯이 와인도 같은 철학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더라도 각각 다른 협회에 속해 있을 수 있습니다. 각각의 친환경 협회마다 기준은 조금씩 다르지만 기본적인 공통점은 화학약품과 유전자 변형을 최대한 피한다는 점입니다. 와인 레이블에 올드와인이라고 표기되어 있으면 좋은 와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할아버지가 심었던 너무 오래된 포도나무는 뽑아내고 새로운 포도나무를 심는 장면입니다. 나무가 나이가 들수록 열리는 포도의 농축미가 좋아지기 때문에 와인의 맛도 좋아집니다. 하지만 열리는 포도 열매의 양이 너무 적어진다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가격은 상승하게 됩니다. 와인 레이블에서 올드와인이라는 표기가 있으면 오래된 수령의 포도나무에서 수확한 포도로 만든 와인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단 올드와인이라는 표기는 예를 들어 몇 년 이상의 포도나무라는 법적인 기준은 없고 각 생산자의 기준과 선택에 따라 표기됩니다. 예를 들어 양가라 에스테이트 올드와인 그르나슈의 경우 웹사이트에서 1946년에 심어진 포도나무, 즉 70년 이상 된 포도나무에서 수확한 포도로 만들어진 와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소믈리에들을 만나보면 술을 아예 못 마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즉 알스분들도 와인은 맛있게 즐기실 수 있습니다. 와인은 인간의 오감 중 시각, 후각, 그리고 미각으로 즐길 수 있는 음료입니다. 와인을 목으로 꼭 넘기지 않으셔도 되고 시각과 후각으로 즐기신 후에 입안에서 충분히 굴려준 후 뱉어내셔도 됩니다. 농담으로 와인은 레이블로 마신다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즉 와인이 비싼 것은 그 이름값이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와인의 가격은 품질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음료 자체로의 와인을 평가하기 위해 레이블을 가리고 마셔보고 이것을 블라인드 테이스팅이라고 합니다. 일반 분들도 재미삼아 블라인드 테이스팅을 하고 내가 좋았던 느낌인 와인의 지역 또는 품종을 기억해두면 다음에 와인을 고를 때 내 취향의 와인을 찾는 데 도움이 됩니다. 와인의 매력이라면 다양한 풍미를 느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단 와인은 아는 만큼 느끼실 수 있습니다. 영상에서는 아이들에게 눈을 가리고 과일이나 향신료들을 직접 먹어보고 맞춰보는 연습을 합니다. 아무래도 와인이 유럽 문화이다 보니 와인에서 느낄 수 있다고 하는 풍미들이 우리에게는 다소 생소한 것들이 많은데요. 요즘에는 백화점, 마트 같은 데 가시면 수입 과일이나 향신료 같은 것을 쉽게 찾으실 수 있으니 직접 드셔보시면서 연습하셔도 좋습니다. 단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직접 먹어보는 것보다는 가공된 음료 같은 것으로 연습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가공된 음료가 실제 과일보다 좀 더 선명한 풍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뉴질랜드 소비뇽 블랑의 특징을 엘더플라워 풍미라고 하는데요. 파리바게트에서 파는 음료로 연습하시면 좋습니다. 와인을 전문적으로 공부하시는 분들은 키트로 연습하시기도 합니다. 와인을 글래스로 옮겼을 때 풍미가 충분히 느껴지지 않고 갑갑한 느낌을 받는다면 와인 글래스를 돌리는 행동이 도움이 됩니다. 이것은 와인의 산소 접촉을 통해 갇혀있던 풍미를 발산시키는 것으로 스왈링이라고 합니다. 여행하실 때 와이너리 게스트하우스를 이용하면서 포도밭도 구경하고 국내에 수입되지 않은 와인들을 테이스팅하는 것도 재밌습니다. 포도를 수확하는 시기에는 많은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와이너리에서는 임시로 일할 사람들을 구합니다. 이들은 낮에는 포도밭에서 일을 하고 저녁에는 와인 파티를 하면서 와이너리 숙소에 머뭅니다. 이런 숙소들은 보통 수확기가 아닌 시즌에는 비어있기 때문에 일반 관광객이 머물 수 있기도 하고 또는 일부 와이너리들에서는 따로 호텔이나 숙박시설을 운영하기도 합니다. 와인은 수확, 압착, 발효, 숙성, 그리고 병입의 과정을 거치며 만들어지는데요. 영화 속 장면으로 설명하겠습니다. 포도밭의 겨울 장면으로 나무 가지를 잘라내고 있는데 이것을 가지치기라고 합니다. 이때 생산자가 가지를 얼마나 남겨놓느냐에 따라 그 해에 한 그루당 달릴 수 있는 포도송이의 개수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나무에 포도송이가 많이 달리면 많은 양의 와인을 생산할 수 있고 반면에 적게 달리면 생산할 수 있는 와인의 양은 적어지고 농축미 좋은 와인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즉 적게 달릴수록 좋은 와인을 생산할 수 있고 양은 줄어들기 때문에 가격은 상승합니다. 형제들이 포도의 상태를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씹어 먹어보면서 수확 시기를 논의하는 장면인데요. 겨우 4일 차이인데도 불구하고 의견이 팽팽하게 갈립니다. 왜냐하면 그 며칠에 따라 와인의 스타일이 확연하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수확이 가능한 기간 안에서 최대한 빨리 수확을 하는 것은 와인을 만들기는 힘들지만 힘있고 산도가 좋은, 즉 오랫동안 숙성이 가능한 와인을 만들 수 있고 늦어질수록 잼 같은 과시 풍미를 갖는 생산하자마자 바로 마시기 좋은 와인이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태풍 피해로 배와 사과 같은 과실의 낙과 피해가 문제가 되는데요. 포도 역시 수확 날짜를 잘못 맞춰 비를 맞게 되면 포도에 벌레가 생기거나 나무에서 떨어져 상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행히 상하지는 않더라도 물을 먹어 흐릿하고 밍밍한 와인이 될 위험이 있습니다. 수확에는 손수확과 기계수확 이렇게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고 영화에서처럼 손수확을 하게 되면 1차적으로 건강한 포도송이만 골라낼 수 있습니다. 이후 일부 생산자들은 테이블에서 수확된 포도송이가 건강한지 재확인하는 과정을 거치기도 합니다. 그리고 줄기 제거를 하게 됩니다. 영화 속에서 와인에 들어가는 줄기의 비율에 대해 토론하는 장면이 여러 번 등장합니다. 탄닌을 보통 레드 포도 품종의 껍질에 포함되어 있다고 아실 텐데요. 줄기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줄기의 비율이 너무 적으면 다소 단순한 와인이 될 수 있고 너무 많이 들어가면 거친 탄닌과 불안정한 풋내가 남습니다. 압착을 통해 포도에서 포도즙을 분리하는 작업을 합니다. 예전에는 영상에서처럼 사람이 직접 발로 밟아서 작업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요즘에도 그렇게 작업하는 생산자도 있긴 하지만 이것은 위생성 문제가 있습니다. 대부분은 기계를 이용하는데 이것이 품질 면에서도 더 우수합니다. 발효란 효모 또는 박테리아가 유기물을 분해하는 것을 의미하고 와인에서는 알코올 발효와 말로르틱 발효가 있습니다. 알코올 발효란 포도가 가지고 있는 자연 당분을 알코올로 변환하는 것이고 말로르틱 발효는 말로가 로틱으로 변환하는 것으로 말로는 사과산을 의미하고 로틱은 우유산을 의미합니다. 결론적으로 말로르틱 발효를 통해 와인이 버터나 헤이즐넛 같은 풍미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숙성을 하게 됩니다. 와인이 담겨지는 통의 종류, 그리고 기간에 따라 와인의 스타일이 달라지는데요. 영화 속에서는 오크통에서 숙성하고 있습니다. 같은 오크통이라고 하더라도 오크나무의 생산지, 그리고 오크통을 만들면서 얼마나 태웠느냐도 와인의 스타일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숙성이 충분히 된 와인들은 병으로 옮겨진 후 생산자가 시장에 출시해서 마셔도 된다고 판단하는 시점 전까지 와이너리 셀러 안에서 병 숙성 기간을 더 거치게 됩니다.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영화는 프랑스 부르고뉴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영화는 프랑스 영화로 제목의 원어를 구글에 검색해보면 우리를 묶는 것이라고 해석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삼형제를 의미하고 이들을 함께 모여서 시간을 보낼 수 있게 한 것은 아버지의 죽음, 그리고 남겨진 유산으로 와이너리와 포도밭이었습니다. 영화 속에서 이웃 포도밭 주인들끼리 신경전하는 장면을 보실 수 있습니다.
Pardon. Quoi? 예를 들어 삼형제가 상속받은 포도밭인 페리에르의 경우 무려 27명의 소유자가 나눠서 가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부르고뉴 포도밭의 소유권은 매우 잘게 쪼개져 있으며 하나의 포도밭이라고 하더라도 여러 명의 소유주가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나폴레옹 법전에 의해 유산은 모든 자식에게 동일하게 상속되고, 그래서 이렇게 물려받은 포도밭은 형제들끼리 쪼개기도 하고 상속세를 납부하기 위해 판매를 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예외적으로 하나의 포도밭을 한 명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와인 레이블에는 모노폴이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도멘 로마네 꽁티, 즉 로마네 꽁티 와이너리에서 소유하고 있는 포도밭 중 로마네 꽁티가 대표적인 모노폴입니다. 우리는 지역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등으로 나누고 이것을 행정구역이라고 하는데요. 프랑스에도 이런 행정구역이 있지만 그것과는 별개로 테루아, 즉 포도가 성장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환경을 기준으로 구역을 나눠 관리하고 이것을 AOC라고 합니다. AOC에서 가장 넓은 지역 단위는 리지널, 그보다 좁은 마을 단위는 빌리지입니다. 그리고 가장 좁은 단위로는 포도밭으로 좋은 위치에 있으면 프리메크리, 그리고 가장 좋은 위치에 있으면 그랑크리라고 합니다. 굴비를 예로 들자면 물론 굴비도 맛있는 생선이지만 영광굴비라고 하면 더 고품질인 것처럼 와인 역시 좁은 지역에서 생산된 포도로만 만들수록 더 고품질의 와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좁은 단위인 포도밭 안에서도 그랑크리 AOC에 해당되는 와인이 가장 고품질의 와인입니다. 영화 속에서 열연을 펼친 장마 콜로시가 운영하고 있는 도메놀로는 부르고뉴의 메르소 마을에 위치하고 영화 속에서 삼형제가 물려받은 포도밭인 페리에르도 이곳에 위치합니다. 부르고뉴에서는 레드 포도 품종으로는 피노누아, 그리고 화이트 포도 품종으로는 샤도네이가 주로 재배되고 하나의 품종으로 와인이 만들어집니다. 즉 부르고뉴에서 생산된 와인은 레이블에 품종이 적혀 있지 않더라도 레드 와인이면 피노누아 품종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생각하시고 화이트 와인이면 샤도네이 품종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생각하셔도 됩니다. 메르소에서는 소량의 피노누아도 재배되지만 주로 샤도네이가 재배됩니다. 메르소에서 재배된 샤도네이로 생산된 와인은 어릴 때에는 녹색을 띠거나 또는 카나리아 노란색을 갖고 숙성을 하게 되면서 구릿빛을 갖습니다. 잘 익은 과실 풍미는 메이플라워, 엘더, 라임, 레몬버베나, 미네랄, 버터, 꿀, 시트러스, 그리고 헤이즐넛 풍미로 느낄 수 있으며 신선하고 매끄러운 균형감과 좋은 구조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선, 구운 가재, 왕새우, 송아지, 닭, 블루치즈, 푸아그라 등과 함께 먹으면 좋습니다. 실제 장마 콜로시의 부인 집안에서 소유하고 있는 포도밭인 레 루이지앙은 영화 속에서도 삼형제가 물려받은 또 다른 포도밭으로 포마르 마을에 위치합니다. 포마르에서는 오직 레드 와인만 생산됩니다. 포마르의 와인은 19세기 강렬한 특징으로 명성을 얻었고 현재는 섬세한 와인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짙은 붉은빛과 함께 검붉은 딸기, 블루베리, 빌베리, 구주베리, 체리, 잘 익은 자두, 그리고 숙성 후에는 낙엽, 초콜릿과 후추 풍미, 입안 가득히 채우는 견고한 구조감과 탄탄한 탄닌이 특징입니다. 찌거나 구운 소고기, 양고기 또는 닭고기와 에푸아스, 랑그르, 수망트랑, 그리고 콩테치즈와 맛있게 마실 수 있습니다.